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대한민국 아빠들의 최대 기대작이 아닐까 싶은 일본의 프리미엄 MPV 모델 알파드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인데요. 국내에서 카니발로 대표되는 RV, MPV 장르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일본산 카니발이라고도 볼 수 있는 토요타 알파드인데요. 기아 카니발도 곧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 아주 재밌는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과연 토요타 알파드 풀체인지는 어떤 특징과 매력을 가진 모델일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토요타 알파드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풀체인지된 4세대 모델로 국내 공식 출시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에서는 알파드와 벨파이어가 동시에 출시되었는데, 벨파이어는 알파드의 조금 더 스포티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는 알파드만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도 알파드가 벨파이어보다 저렴하죠. 알파드 풀체인지는 2.5리터 가솔린과 2.5리터 하이브리드 두 가지 엔진으로 출시되었으며, 구동 방식은 기본이 전륜 구동이고 4륜 구동까지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국내 출시 사양으로는 2.5리터 하이브리드가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구동 방식은 전륜과 4륜 구동을 모두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점이 기아 카니발과 가장 차별화를 갖는 부분인데요. 현재 하이브리드와 4륜 구동이 없는 카니발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막론하고요. 현재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알파드 하이브리드의 국내 출시를 반기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드 풀체인지는 TNGA-K 플랫폼을 미니밴용으로 최적화하여 생산하였는데, 이 플랫폼은 렉서스 ES300H와 토요타 크라운을 비롯하여 토요타 렉서스 세단 장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그 말인 즉슨 알파드의 승차감 부분에서도 세단과 같은 승차감을 구현하기 위해 플랫폼에서부터 노력을 했다는 것인데요. 일단 뼈대가 좋으니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전륜엔 맥퍼슨, 후륜엔 WC 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전 3세대 알파드 대비 차체 강성은 무려 50%를 늘렸고, 차량 진동은 뛰어난 방진 설계를 통해 이전 모델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하니 정말 매력적인 MPV 차량이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엔 신형 알파드 풀체인지의 크기를 기아 카니발과 현대 팰리세이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드의 전장은 카니발과 팰리세이드보다는 짧은 편이고, 전폭도 카니발과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좁습니다. 일본 주차장 규격에 맞게 설계하다 보니까 전장과 전폭은 좁게 제작된 것이 알파드의 특징이며, 대신 높이는 카니발과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약간 박스형 디자인으로 제작된 것이죠. 그리고 휠베이스는 팰리세이드보다는 크고요. 카니발보다는 작습니다. 크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은 아니지만 일본차답게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이끌어내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어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알파드 풀체인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블랙 색상이 벨파이어 모델이고, 오른쪽 화이트 컬러가 알파드 모델인데요. 외관에서는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만 있을 뿐 디자인적인 커다란 틀은 동일합니다. 이제 이 차량이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되어 한국 도로 위에 돌아다닐 텐데요. 알파드 풀체인지 첫인상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일단 제 눈에는 상당히 멋집니다. 가장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카니발보다 조금 더 박시하면서 날카로운 인상을 가졌다고 해야 할까요? 일본차 하면 조금 과하면서 개기스러운 차량들도 있었는데, 신형 알파드의 디자인은 커다란 호불호 없이 대부분 만족하시면서 타실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컬러가 화이트 올 블랙일 텐데요. 헤드램프와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 전고가 높은 차량답게 비율이 상당히 유니크한 모습입니다. 이건 신형 알파드의 실물 사진 모습인데요. 도로 위에서 실물로 알파드를 마주한다면 그 포스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폭은 좁지만 높이가 높고요. 거대한 그릴이 주는 압도감이 느껴질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출시된 적이 없던 차량이기에 더더욱 시선을 끌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전면부 그릴을 보면 상당히 단단한 방패를 떠올리게 만드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와 주간 전조등은 분리되어 있으며 주간 전조등은 그릴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일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 전조등이 위치한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풀 체인지 되기 전 그랜저가 가지고 있던 디자인 컨셉과 유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릴과 주간 전조등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전면부 디자인과 디테일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MPV만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측면부 디자인도 상당히 멋집니다. 일단 수직으로 떨어지는 프론트 라인과 상당히 짧은 보닛, 그리고 루프 라인과 일자로 이어지는 상단 윈도우 라인과 심심하지 않게끔 날카롭게 포인트를 사용한 슬라이딩 도어 부분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독특하지만 결코 과하지 않게 아주 하모니를 잘 이룬 모습입니다. 카니발 스타리아에 이어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한 또 하나의 MPV 모델이 나옴으로써 패밀리카와 의전용 차량의 선택권이 하나 더 늘어났네요. 물론 토요타 시에나도 있긴 하지만 토요타 시에나보다는 조금 더 럭셔리한 의전 전용의 MPV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니발과 알파드의 측면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일단 보닛의 길이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며 카니발의 전장이 확실히 길어 보이는 부분이라 6인승 이상의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알파드보다는 당연히 카니발로 가는 게 맞는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알파드의 슬라이딩 도어 버튼을 자세히 확대해보면 문을 열 때와 닫을 때 서로 다른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직관적이며 어린 아이들도 헷갈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측면 라인을 유심히 살펴보면 MPV이지만 정말 멋스러운 라인을 가졌고 다양한 라인들을 통해 입체감과 볼륨감을 함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라인들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실물이 정말로 기대되는 알파드입니다. 실물은 이런 모습인데요. 전고가 높다 보니 도어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창문이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닌데도 말이죠. 확실히 알파드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시트 뒤에 손잡이뿐만 아니라 B필러 쪽에도 손잡이를 제공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긴 손잡이를 제공하는 차량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까지도 타고 내리기 쉽게 상당히 긴 손잡이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런 배려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후면 디자인을 보면 제대로 박시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나름 리어 스포일러로 멋을 내고 있고요. 후면 테일램프는 마치 날개 모양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 그래픽은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통일성을 이뤘죠. 후면 디자인은 약간 턱돌이 캐릭터가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조금 더 강인해 보이는 MPV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신형 알파드의 경우 풀 체인지가 되면서 수많은 기능들이 새롭게 탑재되었는데 그 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주차하는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국산 차량들은 이미 진작에 탑재된 기능이긴 하지만 이런 MPV 차량에서 또 있으면 편한 기능이라 반응은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국내에서도 잘 될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알파드의 경우 전폭이 좁고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열리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팰리세이드보다는 승하차 시에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주차할 때도 전폭이 좁기 때문에 분명 좀 편리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대망의 신형 알파드의 인테리어입니다. 완전 별로죠. 물론 이건 3세대 구형 알파드의 인테리어입니다. 구형 인테리어를 먼저 보시고 신형을 보면 변화가 더욱더 크게 와닿을 것 같아서 구형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짜잔! 이게 신형 알파드 인테리어입니다. 완전 환골 탈퇴했죠. 구형 알파드가 국내 출시되었으면 분명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내 출시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핸들 디자인은 최근 출시된 토요타 크라운의 것과 유사하고요. 가운데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니터는 14인치 터치스크린입니다. 물론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제공하고요. 기어 변속 레버는 렉서스처럼 전자식입니다. 인테리어만 보면 엠블럼만 토요타지
렉서스 모델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겠다는 느낌인데요. 화사한 인테리어도 물론 고급스럽지만 올블랙 인테리어도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블랙시트에 크게 감흥을 못 느끼는 사람인데 알파드 블랙시트는 왜 이렇게 멋져 보이는 걸까요? 지금 이 사진은 일본에 출시된 알파드라서 우핸들인데 국내에 출시된다면 좌핸들로 출시가 되겠죠. 좌우 회전을 통해 바꿔보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익스테리어는 스포티하면서도 유니크한 느낌이 강하다면 인테리어는 마치 세단처럼 편안하고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해줍니다. MPV가 이런 인테리어를 제공해준다면 저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신형 알파드의 시트 구성은 6인승입니다. 9인승, 11인승까지 제공하는 카니발과 비교해보면 시트 구성 다양성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알파드는 원래 의전용의 성향이 강한 차량이라 2열이 독립된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죠. 조금 더 가족용, 패밀리용 다목적 MPV를 원한다면 시에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카니발보다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확 드는 것 같은데 아예 알파드를 만들 때부터 패밀리카 용도보다는 뒤에 사람을 의전하는 용도로 토요타에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2열 승차감이나 소음 진동 부분에서는 카니발과 비교가 불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알파드만의 특이한 부분은 3열 시트가 좌우로 접힌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전 알파드도 그래왔는데 폴딩을 해서 좌우로 붙여서 세우는 방식입니다. 트렁크 공간에 살짝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 전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골프백을 눕히지 않고 세워서 적재가 가능할 정도이니까 트렁크가 엄청 좁게 느껴지진 않겠지만요. 차박용으로 알파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카니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파드는 의전용 성향이 강해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장거리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적합한 차량이죠. 정계에 계신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트 자체도 아주 호사스럽습니다. 9천만 원 정도 하는 카니발 4인승 못지않게 럭셔리하고 프라이빗한 모습을 갖추었죠. 물론 알파드의 트림별로 시트 구성과 옵션의 차이는 존재하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알파드는 쾌적한 이동의 행복이라는 컨셉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의전을 받는 2열 승객뿐만 아니라 1열에 앉은 운전자, 승객까지도 편안한 주행을 위해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일단 2열 시트의 퀄리티가 순정이란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밝은색 시트도 고급지지만요. 블랙 시트가 주는 무게감과 그런 고급감도 엄청납니다. 제가 만약 신형 알파드를 구매한다면 시트 컬러에서도 상당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외장 블랙에 시트를 블랙으로 선택해서 타고 다니면 그 또한 상당히 멋질 것 같은데요. 신형 알파드의 2열 시트의 경우 열선과 통풍 시트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리클라이닝의 최대 각도는 119도까지 지원합니다. 무릎 각도는 130도까지 지원하죠. 벤츠 S클래스 VIP 시트의 리클라이닝 각도가 43.5도인 걸 감안해보면 얼마나 눕혀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우리의 몸이 느끼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각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뭔가 보기만 해도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각도 조절과 더불어 엉덩이 쿠션 쪽 소재와 등받이 쪽 소재를 각각 달리하여 안정감을 더욱 높이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차체 진동을 흡수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번 알파드는 승객이 느끼는 진동을 없애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소재를 사용할 정도로 신경을 썼다고 하니까 신형 알파드 2열에는 무조건 반드시 한 번은 앉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를 작동할 경우에는 등받이와 엉덩이는 물론이고요. 종아리와 양쪽 팔걸이, 암레스트 부분까지 따뜻해집니다. S클래스와 7 시리즈 같은 거죠. 진짜 알파드 2열에 타면 대접받는 느낌이 확실히 날 것 같습니다. 2열에 앉으면 대략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카니발보다 살짝 작은 크기의 6인승이기 때문에 일단 공간적으로는 상당히 넓을 것 같고요. 2열이 독립된 시트로 되어 있어 상당히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독특한 부분 중 하나는 천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천장에는 가로로 긴 길이의 대형 콘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내 무드등과 송풍구를 비롯하여 수납 공간과 에어컨 온도 조절, 창문과 선블라인드,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까지 닫고 열 수 있는 웬만한 컨트롤이 모두 가능합니다. 마치 비행기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썬루프가 앞뒤로 있는 게 아니라요, 좌우로 분리되어 있어 썬루프가 좌우로 개방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히 의전용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동 선블라인드도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과는 달리 알파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생각해보면 햇빛을 부분적으로 가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적당히 햇빛만 가리면서도 풍경을 보고 싶을 때 이 방법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로 세심하고 섬세하게 옵션을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신형 알파드입니다. 파고들면 들수록 매력적인 차량이에요. 이어시트 콘솔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크기의 터치식 컨트롤러도 제공하는데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워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사지와 온도 조절은 물론이고요, 선블라인드 등 모든 기능을 컨트롤러로 작동 가능하죠. 그렇다면 신형 알파드 풀체인지의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앞서 살펴보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실내도 굉장히 럭셔리한데 사고 싶은데 과연 얼마에 출시가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대부분의 신차들이 가격이 상당 부분 오르면서 차량 구매가 사실 망설여지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개별 소비세도 다시 5%로 복귀한다고 하고요. 신형 알파드의 일본 출시 가격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국내 출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알파드는 Z 트림과 이규제큐티브 라운지 트림으로 나뉘게 되고요. 파워트레인은 동일한 2.5리터 4기통 가솔린 하이브리드에 eCVT 무단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구동 방식은 트림별로 전륜 구동과 사륜 구동을 지원을 하는데 Z 트림의 전륜 구동, 즉 가장 기본 트림은 6,200만 원입니다. 사륜 구동은 6,420만 원이죠. 구동 방식에 따라서 22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규제큐티브 라운지 트림은 전륜 구동이 8,500만 원, 사륜 구동은 8,720만 원입니다. 아직 국내에 어떤 트림과 구동 방식이 출시될지는 미정이지만 가격은 최상위 풀옵션이라고 하더라도 9천만 원을 넘길 것 같진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춘 6인승 럭셔리 밴인 걸 감안했을 때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RV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카니발의 금액과 비교를 해보면 카니발의 기본형의 경우 트림에 따라 3,180만 원부터 5,027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하이리무진의 경우 4인승까지 제공하는데 가격은 6,096만 원부터 최대 9,284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죠. 알파드의 경우 의전용이다 보니까 일반 카니발이랑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 하이리무진과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으로도 하이리무진과 겹치게 됩니다. 하지만 알파드는 하이브리드의 사륜구동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알파드가 훨씬 더 가성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기대하는 승차감과 정숙성 부분, 그리고 연비 부분으로 인해 알파드가 카니발 대비 갖는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형 알파드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일본 브랜드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최근 토요타 크라운을 비롯하여 렉서스 RX 풀체인지와 순수 전기차인 RG 모델, 그리고 토요타 하이랜더까지 들여올 예정이며 이제는 알파드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크라운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품성으로 인해 생각보다는 소비자분들에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얻고 있고, 렉서스 RX 풀체인지는 또 생각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토요타 알파드의 경우는 워낙 독보적인 하이브리드 MPV 차량이다 보니까 충분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욱더 자세한 토요타 알파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